박순희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에 제가 그 방송을 하다 보니까 네. 조금 이 타이밍이 좀 맞추기 어렵더라고요. 예. 예, 임시 회장님 오신 지가 오래되셨는데, 예, 금년 말에 지금 다 지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참전 명예수당, 네. 참전 명예수당이 지금 2만 원밖에 안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참 안타깝게 짝이 없는데, 회장님이 앞으로 새로운 회장이 되신다면은,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좀 더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끝난 겁니까? 방법이 있죠. 아, 방법이 있습니까?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 일전에도 인터뷰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예, 예. 금년도 그 정기국회 예산국회에서 예, 예. 내년도 했을 적에 이제 30만 원에서 32만 원 보훈처에서 올린 거를 기재부에서 카트해서 예, 예. 국회에 올라온 거를 꺼진 불씨를 제가 살려놓은 거 아닙니까? 예, 그때 살렸다 그랬죠. 네,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예. 그래서 상당 부분 그게 이제 살아날 줄 알았는데 네. 살려놓고 예. 그걸 민주당 예. 이모 의원이 이제 살려줘서 도와줬는데 예, 예. 제가 평소에 주장하듯이 예. 이 11월 이전에 우리가 선거가 끝났으면은 예, 예. 참전 명예수당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실질적으로. 예, 예, 예. 제가 누차 그걸 강조했거든요. 예, 예. 근데 결국은 11월도 못하고 12월도 이제 다 지나가는 이런 상태에서 왔기 때문에 예, 예. 결국은 막판에 예. 그것도 우리 한 3만 원 정도 10%에서 예. 33만 원 하려고 그러니까는 예, 예. 다른데 단체들이 예. 왜 월참만 올려주냐 아하. 우리는 안 도와주고 예, 예. 뭐 이렇게 막 항의 아닌 항의도 했고 그래서 예, 예. 결국은 그 사람들을 하다 보니까는 몫이 잘려서 예. 2만 원 정도로 이게 됐거든요. 예. 너무 안타깝고 예. 이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많이 했기 때문에 예, 예. 두 번 다시 그런 악습의 경험은 예.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겠다 예. 하는 게 제 생각이고 앞으로 선거 일정에 따라서 선거가 진행되면은 네, 예. 뭐 좋은 방안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만 10만 원, 20만 원 올려줄 수도 없고 다른 사람들이 6.25 참전이니 학도병이 다들 있어가지고 예. 예, 발목을 잡혀가지고 말이지 우리는 또 못 올리는 것 같은데 우리만 올릴 수 있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방법이 있죠.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예. 물론 그분들도 예. 국가 보훈단체로서 각자 역할이 있겠지만은 예, 예. 우리는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을 예. 보릿고개에서 예. 이런 선진 국가로 만든 1등 국가 아주 공신들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선 그 공식을 예. 공에 대한 수익을 예. 배당 혜택을 받은 분들은 누구예요? 예. 지금 같은 하늘 아래 사는 이 대한민국 지금 국민들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해서 예, 예. 반드시 저는 그 일을 해낼 수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빚을 좀 받아낼 수 있습니까? 그럼요. 당연히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 대한 특별한 예우를 우리 참전자 유공자 법도 있고 참전 유공자 법도 있고 한데 네. 왜 우리 특별한 예우를 못 받고 일반 전우들하고 같이 일반 대우를 받고 있는지 참 안타까운데 우리가 특별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있죠. 방법은 예. 무궁무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역사적으로 동서고금을 통해서 역사를 배워왔잖아요. 예, 예. 예를 들어 이성계가 네, 예. 위화도를 회군해가지고 예. 조선조를 창립할 적에 예. 거기도 이 공신이 1등 공신, 예. 2등 공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근에는 이 5.16 같은 데도 1등 공신, 2등 공신 있잖아요. 그럼요. 예. 대한민국을 오늘을 있게 한 1등 공신은 누구야? 예. 우리 32만 우리 참전자 아닙니까? 예, 근데 지금 그런데 우리가 주인 노릇을 못하고 예. 여태까지 남한테 끌려만 다녔잖아. 예, 예. 그건 뭐야? 예. 남 탓이 아니라 내 탓. 우리가 지금 우리 전우들 우리 내 탓이다. 이런 책임 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월남전 참전 전후에 제대로 된 리더가 없었다고 그렇습니다. 없어서 그렇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하여튼 제대로 된 리더가 나타나야 우리 권리를 찾을 수 있고 우리 명예도 찾을 수 있고 돈도 찾을 수 있는데 참 앞으로 걱정이 태산인데
우리 박수천 회장님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네, 너무 뭐 걱정하실 네. 필요 없습니다. 잘 될 겁니다. 뭐 비책도 있다 그러셨고 그럼요. 예. 또 뭐 여러 가지 인간관계라든지 그동안의 대인 관계, 뭐 정부 교섭 관계 뭐 여러 가지로 저는 믿고 있는데요. 우리 전우들이 아직까지 그 믿지를 못하는 것은 참 안타까운 말 금할 수가 없습니다. 뭐 그거는 뭐 또 그보다 더 지금 당장 그걸 지금 타이밍을 놓쳤는데 그나마도 마지막 타이밍을 또 잡으려고 그러면은 지금 그 임시회장, 임시지부장, 임시지회장 체제에서 빨리 그 차기 회장을 뽑아가지고 하루라도 빨리 진행을 해야 우리가 그 최소한의 그 타이밍을 마지막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냐 하는데 그 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그 수순을 밟기 위해서 저도 그 개인적으로 아니면 공개적으로 우리 이 회장 예비 후보자들이 그 임시회장하고 그 간담회도 한 2차례에서 걸쳐 했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그 너무 철저히 하다 보니까는 이 시간이 결국은 이렇게 자꾸만 지연되지 않습니까? 너무 신중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장고에 악수 뛴다고 이 문제가 좀 그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너무 느리게 가는 것 같아가지고 참 저 성질 급한 사람들은 깜빡 넘어가겠는데 네. 왜 이렇게 진행이 늦습니까? 그 참 그 뭐야 이 대의원 뽑는다든지 뭐 저 지부장 뽑는다 이런 것들도 시간을 너무 많이 주는 것 같은데 네. 좀 타이트하게 좀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지금까지 진행하는 거 봐서 너무 느슨해요. 늘씬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걱정인데 최소한도 금년 말까지는 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월 말까지는 가능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래서 지금 그 1월 이달 12월 31일까지 네. 임시 지회장을 그 추천이 완료가 되고 또 이어서 그러면은 임시 지회장이 임시 대의원을 선정하는 과정이 1월 10일까지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너무 그 늦게 결과는 1월 15일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좀 늦은 감은 있지만은 이 기왕 일정을 잡았으니까는 더 이상 늦추지 않고 그 배짝 고삐를 당겨서 그 일을 추진했으면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계산상으로는 1월 15일 날, 1월 10날까지 대의원을 추천받으면은 15일 안에는 확정이 되고, 그러면은 뭐 25일, 11일인가 뭐 지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5한 5, 6일, 그 뭐 설이 뭐 명절이 25일인가 되던데, 명절 지나자마자 바로 하든지, 명절 전에 바로 하든지, 이렇게 해서 1월 달에는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1월 달에는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정이 있기 그래가지고 그게 좀 이상하게 그 이 날짜가 꼈는데요. 구정을 끝나고 바로 2월 초 늦어도 2월 5일 이전에는 그 선거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주장. 저는 2월 달까지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1월 달 안에 근데 현실적으로 지금 불가능한 거니까는 그렇게 하고요. 그것만이라도 지켜도 큰 제대로 일을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정기국회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임시국회가 연장국회가 이제 여야가 오늘도 조율이 잘 안 되고 그러는 모양인데요. 그 며칠간의 이제 기간을 회기를 이제 연장할 겁니다. 연장 끝나면은 금년 말 안에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내년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4월 15일 이제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20대 국회는 2월 중으로 한 번 완타임으로 끝납니다. 마지막 기회 마지막 기회죠. 한 번밖에 없네요. 그러면 그때에 2월 5일 이전에 신임 회장이 나와서 2월 그 중순에 국회 할 적에 마지막 현안 문제를 해결할 수 다를 못해도 최소한도 하나 정도는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그걸 못하면은 금년 명예수당을 그냥 명예수당도 그냥 뭐 2만 원 받고 끝나버리고 지금 법안도 몇 개 올라와 있지만 이것도 그냥 하고 그러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전우들이 그런 거를 좀 인식해서 3월이다 4월이다 뭐 2월이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그런 일정을 정확하게 일정표를 그려가지고 거기에 의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문제가 생긴다. 임시 지부장 임시 지회장, 임시 대의원, 이거 지금 그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은 뭐 11월 뭐 10일인가
11월 5일 이때 임기가 마감되고 그리고 새로 좀 뽑고 있는데 그 진행 과정이 정상적으로 좀 돌아가신다고 보십니까? 지금 어떻게 우리 전우들한테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근데 지금 그 임시 지부장 대행은 지금 공석이 3자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충청남도, 예. 대전시, 예. 전라남도 예. 이 3군데가 임시 지부장 공석이거든요. 예. 이거 18일까지 원래 그걸 이제 내일까지 아마 접수를 하는 모양인데 예. 예. 저한테 요새 밤낮으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아. 그 지역에 있는 연관된 전우들이. 예. 우리 지역에는 뭐 아무개가 하고 아무개가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은 맨날 재판질이나 하고 쌈박질이나 하고 이런 사람들이 또 그 지원을 했다. 아하.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저 박 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 아하. 또 지회장도 마찬가지고 예. 대의원도 마찬가지다. 예. 그거에 대한 좀 소견을 말해달라. 제가 저한테 그렇게 질문이 와요. 아까도 오는데 저한테 전화가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는 우리 전후 사이에서 이제 재판을 좀 그만하고 시비 이런 걸 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중에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그 정진호 회장한테 매직 돈을 주고 자리를 산 사람들 있잖아요. 있죠. 근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재판에서는 무슨 내가 뭐 후원 줬다, 뭐 후원금을 했다, 뭐 기부를 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줬다가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입니까? 그 사람들이 아마 그 지원을 하는 모양이더라고요.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섞어내는 거 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임시회장이나 예. 인사위원들한테 제가 좀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그 시비에 말린 사람들은 절대 그걸 해주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건 뭐 그러면 만약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됐다. 그럼 그 지역에 틀림없이 다른 사람이 그거에 대해서 소송을 또 겁니다. 소송을 걸으면 이 선거 자체가 전체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회장인 박종두 회장님이나 또 그 인사위원 이분들이 철저하게 검증을 해서 아주 두 번 다시 시비에 말리는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그 임시 지부장 희망자가 한 너댓 명 대명 되면은 그 중에서 이제 한 명을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이사 변호사들로 구성된 그 이사님들이 그 심사를 해가지고 투표를 해서 선정을 할 것 같은데 그런 사람은 당연히 뭐 투표에 떨어지겠죠. 그러나 그 한 사람만 또 올라온다 그러면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 사람이 올라온다면 그거는 뭐 인사위원회에서 충분히 그 심의를 해가지고 표결로 결정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검증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만은 제대로 그 심사가 제대로 될는지가 좀 걱정스럽긴 하네요. 그런데 이제 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요새 여러 군데서 전화가 오는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지부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건 아니고 그 과잉 충성자들이 이 지회장 그 지원서를 거기서 일부 지회에서 임시 지회장 대행이 그걸 결정하지 말고 10사람, 5사람이면 지원자가 있으면 그걸 다 집으로 올려라. 그럼 지부 인사위원회장 지회장 이제 선출을 했는데 그 공모를 해가지고 3일간 공모를 해서 여러 사람이 이제 가불병이 나오잖아요. 그럼 가불병 나오는 거를 지회에서는 그걸 지회 운영위에서는 그걸 접수만 받아서 도지부로 보내라. 그럼 도지부에서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인사위원회에서 검증을 해서 그걸 하겠다 이러거든요. 그건 말이 안 되죠. 그거는 솔직히 얘기해서 먼저 정진호 회장 당시보다 더 앞서 나가는 그런 악법입니다. 최악의 독재적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임명직이나 마찬가지인데. 선출직으로 해야죠. 그거를 누군가는 그 너무 과잉 충성을 해가지고 그런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하는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이디어도 아니죠. 그거는 음모죠. 음모, 술수죠. 법모 술수죠. 그거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러지 말고 이제는
우리도 풀뿌리 민주주의를 할 시대가 됐다. 그럼요. 아, 네. 지회장은 선출해서 올려야죠. 지회장은 예, 한 명만 올려야죠. 그 지회에서 정식으로 선출해야죠. 여러 사람이 가불병이 왔으면은 예, 예. 거기서 운영위원회에서 투표를 해가지고 예. 예를 들어 그 갑이 됐다. 예. 그럼 갑 그래서 한 사람만 그렇죠. 도지부로 추천하는 거예요. 예. 그럼 도지부 인사위원회에서는 예. 그 사람이 이제 결격 사유만 사유만 판단하면 되는 거지. 검사해가지고 예. 이상이 없으면 그냥 임명하는 예, 이런 예. 절차를 밟아야지. 그렇죠. 거기서 자기네가 뭘 또 예. 심사를 하고 떡줄 뭐 하고. 묻듯이 막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20년 전으로 퇴보하는 그런 행정입니다. 예, 그건 말도 안 되는 만약 각 전국에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은 예, 예. 전후 여러분들이 강력하게 그걸 하십시오. 예, 각 지에서 이제는 정말 그 선출직으로 해가지고 직선제를 해서 올려야.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 여기 지금부터 시작하지 않으면은 영원히 이게 못 고칩니다. 예, 예, 지금 임시 체제에서 고치고 그 다음에 이제 차기 회장이 나오시면은 정식 체제에서는 그걸 확실하게 그 뿌리를 내려야 돼요. 풀뿌리 민주주의를 예, 해야죠. 그거부터 시작을 해야 그렇습니다. 민주주의적인 조직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 공산당이나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예, 예. 예, 그거 아주 그 좋은 말씀 하셨는데요. 그 뭐 우리 전우들이 요즘은 다 나이도 먹었고 이제 알맞지 않기 때문에 그 뭐 그런 데 넘어가거나 속거나 그러진 않으라고 생각합니다. 잘 그 전우들이 잘 타협을 해서 정확하게 선거를 투표에 의해서 해가지고 제일 다득표자를 올리는 것이 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민주적인 조직이다. 거기서부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1월 10일경까지 이제 지회장은 12월 말일까지인데 12월 말일까지 해서 12월 뭐 19일까지 올리라고 그랬다고 하던데 뭐 아니 이렇게 12월 이제 올리는데 12월 말일까지 이제 올리는 것 중에서 또 올리고 그중에 뽑아가지고 11일 1월 한 2, 3일 정도에 이제 그 확정이 되겠죠. 지회장은. 네. 그러면 그 확정된 지회장이 각이 지회에 가가지고 운영위원회를 다시 선출해서 위촉해서 네.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 지원자를 그 접수를 받아서 네. 그 운영위원회에서 대의원을 확정하면은 선거 투표로 인해서 최다 득표자로 도지부에 통보만 하면 도지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무슨 결격사유고 이런 것만 없으면은 중앙에 통보하면 중앙에 그 조직국에서 대의원 자격으로 등기하는 이런 절차가 끝나야 됩니다. 그게 하려면은 늦어도 1월 한 15일 정도면은 다 끝나지 않을까. 원래 제대로 하려 그러면요. 지금 우리 임시이사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보면은 12월 18일까지 지부장을 여기 지원자를 받아가지고 아마 한 25일쯤이나 말일까지 발표할 것 같고, 지금 지회장은 12월 20일까지 받아가지고 12월 31일까지 아마 그 결정하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그것을 올리는 지부장까지는 이제 지원자 중에서 선출을 하더라도, 심사를 해가지고 뽑더라도, 지회장은 20일까지 올릴 게 아니라 31일까지라도 20일까지 올리는 거야 올리더라도 지회에서 직접 선출한 사람 올려서 한 사람씩만 올려가지고 그것이 확정되는 게 12월 31일이다. 심사까지 다 해가지고. 그렇죠. 예,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12월 30일 확정된 대의원 지회장이 가서 대의원을 1월 10일까지 뽑아서 올리는 그 대의원도 제 생각에는 운영위원회에서 뽑을 게 아니라 실제는 각 지회에 지회에서 직선제를 해가지고 올려야 그것이 진짜 민주주의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뽑는 거는 결국 지회장이 지명하는 사람 뽑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회장 지명제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임명제 비슷한 거고. 지회 회원들이 직접 선출을 해가지고 올려야 그것이 직선 선출직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 사람만 올려야 그렇게 되는 것이 맞지 않냐 싶습니다. 그러면은 결국 지회장이 1월 10일 날까지 올리면은 1월 한 15일 정도 되면 확정이 될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것이 11일 이후에 뭐 대의원 확정 이후에 12일이라는 기간이 필요하다면은 이제 설 세고 나면 한
12월 한 27, 8일 됩니다. 그러면 29, 30일이라도 1월 중에 그것을 임시총회를 해가지고 1월 중에 확정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2월 초까지는 아마 여유가 하더라도 1월 말까지 끝낸다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해야지 2월 초에 한다 그러면 또 3월 넘어갑니다. 그래서 저는 1월 말 안에 끝내기를 바라는 그 마음 간절합니다. 그는 그렇고요. 한 가지 의문이 있고 우리 전우들한테서 뭐 질문이 오고 이래가지고 저도 이 답변을 좀 하기가 난감한 게 하나 있었는데 우리 그 지부장들 있지 않습니까? 임시 지부장들 봉급을 300만 원씩 받고 그러는데 그 사람이 상근입니까? 비상근입니까? 비상근이죠. 근데 비상근인데 300만 원씩 받습니까? 그래서 그 법원에서 결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비상근으로 알고 비상근이라고 그랬더니 우리 전우들은 아니 비상근이 무슨 300만 원씩이나 봉급을 받느냐. 예? 그 나는 이제 임시회장도 나는 비상근으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 오는 것이지 그 매일 오지 상근이라 그러면 매일 출근해야 되는데 그 변호사들이 번역을 놔놓고 매일 출근해가지고서 상근을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예, 그래서 나는 그 비상근이라고 보는데 우리 전우들은 그 상근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상근론 할 수는 없고 자기 직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직업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예. 임시회장이나 임시지부장한테 제가 예. 실질적으로 그 변호사라는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직종에 있는 분들을 예우해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 법원에서도 그렇게 그 인정한 모양이에요. 예. 그런데 결국 그 돈은 예. 국민이 내는 세금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우리는 공법단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세금인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있잖아요. 내년부터는 금년 12월 말까지는 월급이 괜찮습니다. 그 정도로 예산이 그냥 여태까지 집행 안 된 게 많이 좀 있으니까 그 밀려 있는 게 있으니까. 내년 1월부터는 제가 보기에는 한 달에 임시회장, 임시지회장 11명 12명분을 하려면 한 달에 3,700만 원이 돈이 나가거든요. 월급이. 근데 옛날에는 한 1,850만 원이면 돼요. 그걸 계산하면. 그럼 한 1,000만 원 정도. 1,800만 원이 더 예산에 뭐죠? 1,800만 원. 그럼 이 1,800만 원 돈을 1월부터 누가 채워주냐 이 말이에요. 예산이 없는데 이게 상당한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는 임시회장이나 임시지부장 대행 변호사 이분들이 좀 바쁘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2번씩 나와서 빨리빨리 챙겨가지고 이 일을 늦어도 2월달 안에 끝내버려야지. 이거를 만약 3월 4월로 간다 그러면은 이 상당한 그 문제가 있고 우선 당장 그 자금적인 압박이 오는 거고 매달 1,800만 원씩 1,800만 원씩 그 적자가 나야 되는데 그 어디서 메꿉니까 그러면? 그런데 그것도 1월달 저는 12월 말에 끝났으면 1,800만 원씩 적자가 안 날 텐데 끝나죠. 지금 1월 2월 넘어가면 1,800만 원, 1,800만 원, 3,600만 원이 또 넘어가는데 그렇게 그 회사에 우리 그 단체 우리 전우들의 그 혜택을 가야 될 것이 지금 그마침 날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방법을 제시했는데 그 지부장이나 지회장이나 대의원 선거와의 별개로 이사회를 별도로 열어서 그렇죠. 그 안에 열어서 투톱제로 이 일정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1월 말 정도에 임시 총회 날짜를 정해놓고 거기에 의한 선거 관리 규정도 해놓고 이사회에서 규정해서 임시 이사회를 개최해가지고 그것도 하고 이래버리면 그 안에 완벽하게 끝내버리면 1월 말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상근을 못할 망정 상근하면은 그 12월 말에도 내가 끝낼 수 있다고 상근은 못할 망정 말이죠. 이게 그 자꾸 질질 끌으면 어떡하자는 얘기입니까? 그 참 답답하기 짝이 없는데요. 그 본인들의 그 뭐 봉급 한두 달 더 타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우들한테 지금 그 참전명예수당도 지금 제대로 올리지도 못하고 우리 참전명예수당을 별도로 또 받아낼 수 있는 어떤 대책도 강구할 시간도 참 마지막까지 몰아붙이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많이 주는 경우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도움 주러 왔다가 또 피해만 주고 가는 우려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그 변호사님들 비상근 우리 임시 이사님들 상근직이다 생각하시고 좀
열심히 해서 빨리 좀 진행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우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나 당부하고 싶은 거 있으면 좀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우선 다시 제가 강조해 드리겠는데요. 예. 임시회장이나 예. 임시 지부장 대행 예. 이분들 그 각 지부장 대행이죠. 이분들이 예. 다시 좀 구수회의를 하셔서 예. 가능하면 일정을 빨리 많이 당겨줄 수 있도록 예. 이거를 저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건 이제 박수천이 개인이 부탁하는 게 아니라 예. 우리 지금 살아있는 상경에 있는 20만 전우가 똑같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지금 일각이 여삼출하고 지금 엄청난 우리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일정을 좀 신경을 좀 써주시고 또 그냥 뭐 무작정 무작위로 그냥 막 이게 이렇다 저렇다 막 얘기할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에서 사실적 증거에 의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만약 안 하면 중앙에다 강의도 하고 지부나 이런 이분들한테도 사무국장한테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제가 말씀드렸죠. 회장 예비 후보자들하고 박동주 임시회장하고 그 간담회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랬을 적에 어떤 사람들이 전국에 있는 그 지부의 사무국장, 유급직이거든요. 이 사람들은 80~90%가 정진호 회장이 임명했기 때문에 이게 그 앞으로 선거를 치르면 불공정 행위를 할 가능성이 많이 있고 지금도 뭐 이렇고 저렇고 그런 소문이 나는데 그 사람들을 선거에서 폐지했으면 좋겠다 업무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일이 잘 안 될 텐데. 그래서 제가 가만히 마지막으로 내가 말 한마디 드리겠다 이랬어요. 나라 국가도 정부도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는 전 공무원이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하지 않느냐. 우리는 크고 죽을 뿐이지 우리도 공법단체가 똑같다 이거지. 정부나 이 단체나. 그러니 공무원이지. 그 사람들을 내보내고 뭐 업무를 정지하고 그러지 말고 사무국장, 총무과장 이분들을 그 임시회장이 전부 다 소집을 시켜서 공정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하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서약서를 써라. 뭐라고? 앞으로 선거를 본인이 개입하면은 어떤 일에도 민형사 책임을 감수하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그 자기 목숨 내놓고 선거에 그거 하겠냐.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박동주 회장님도 막 수첩을 뿌려놓고 진짜 좋은 생각이란 막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셨으면 그거를 이달 안에 이거 해야 됩니다. 이 지회장, 대의원, 지회장, 지부장 선거하기 전에 빠른 시일 내에 이걸 해야 됩니다. 실천 결의대회를 해야 돼요. 그 간단한 방법이 있는데요. 그 결의대회 하면 너무 거창하고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딱 보내가지고 각서를 하나씩 다 받으면 되죠. 뭐 결의대회까지 할 거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뭐 그런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도 됩니다. 각서만 하나씩 다 받아놓으면은 뭐 그걸 미리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이 적은 특수 선거 이 과정을 진행을 해야지.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하면은 이게 또 자본민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제가 그걸 마지막으로 집행진에게 제가 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그 걱정했던 반대 말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우들한테 당부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전우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앞으로 우리 월남 참전자회가 그 정상화가 되면은 모든 일이 잘 될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말에 바쁘실 텐데 건강 관리 잘 하시고 그 새해에도 좋은 일 있으시길 바랍니다.